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 중인 상황에서 제기되는 반론이 있습니다. 바로 하반기 위기설입니다. 세 가지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세를 언론들이 주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압구정동 잠실 100일도 안 돼서 3억씩 쑥 반등 도미노의 신호탄. 서울 아파트 거래량 20개월 만에 3,000건 뚫었다. 고개 드는 집값 바닥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 최고가 돌파할까요? 이런 저돌적인 기사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올해 부동산 시장 바닥은 1월 초였다. 지금 4개월 연속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언론을 보면 늦는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 보면 의견이 정반대로 나눠집니다. 야, 집값 바닥 찍었다. 더 늦으면 지각비 내야 된다. 아니야. 지금 하락 일시적인 반등일 뿐이야. 더 큰 거 온다. 이런 주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는요, 여전히 추가 공포에 대한 경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연체율 폭탄, 9월 위기설 터졌다. 37조 시한폭탄, 9월이 위험한 이유, 한국 부동산 반등이요, 하반기에 무조건 추가 폭락합니다. 이제 곧 수많은 아파트들이 쓰러집니다. 부동산 폭락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요즘도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근거로 지목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역전세난이 있고요. 두 번째, 코로나 대출 37.5조 원 만기가 다가온다는 점, 마지막으로 PF 대출 부실 확산 가능성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과연 집값을 폭락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역전세난입니다. 이건 기사로도 많이 나와요. 집값 정점 2년 올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 오나.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왕십리에 위치한 텐제일 아파트 2015년에 완공된 1700세대의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죠. 자, 여기가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전세 시세가 2021년 9월에 10억 8천만 원까지 전세 거래를 찍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현재 전세 시세는 7억 수준까지 하락했죠. 자, 위례 지역도 보겠습니다. 여기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언제가 전세 가격이 가장 비쌌나 봤더니 2021년 9월입니다. 자, 그래서 역전세난 위기설은요, 현재보다 더 높은 금액에 체결된 전세의 만기가 다가오더라. 야, 그러면은 집주인들이 이거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는 상황이 펼쳐지네. 금매가 증가할 것이다. 그 금매 증가로 집값 급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쇼킹부동산은 아시겠지만 2022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역전세난을 경고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1월 역전세난 경고, 아파트 폭락 이때 온다. 이것을 시작으로 2, 3개월마다 역전세난을 실제 경고를 했었고 그것이 현실화가 됐죠. 근데 제가 요즘 영상에서 역전세난 언급 안 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과거 역전세난 사례를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자, 2018년 12월에 잠실 지역 중심의 역전세난이 발생을 했었고요. 2018년 2월에 경기 남부 평택과 동탄 지역의 역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2월에 헬리오시티발 역전세난이 시작됐었거든요. 자, 근데 보면은 역전세난 기사 난 상황을 보면 대부분 겨울에 기사가 떴었습니다. 아, 과거 역전세난은 겨울에 많이 발생했구나. 그런데 이게 겨울만 된다고 겨울에 입주 물량 증가한다고 무조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역전세난 발생 이전에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 학교 문제 때문에 원래 겨울방학 때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항상 역전세난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거나 또는 유동성 부족 상황이 펼쳐지면서 매매나 전세 수요가 감소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량은 증가하는데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매매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누군가 팔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더라. 그것으로 초급매가 증가하는데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초급매끼리 경쟁이 일어나면서 단기간에 매매 가격이 추락하는 게 역전세난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예를 들어 볼게요. 2022년 10월에 빅스텝을 밟게 되죠. 그 전부터 꾸준히 금리를 올리면서 수요가 뚝 끊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남 지역에 2022년 9월부터 연달아서 대단지 입주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시기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아파트 단지가 어디다? 산성역 포레스티아였습니다. 왜냐면은 입주만 2년 차가 돼서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입주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 급락, 그에 따라서 역전세난이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매매 가격이 단기간 내에 35%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그리고 입주 물량 증가, 그리고 단기간 내 집값 붕괴에 정확하게 삼성역 포레스티아가 역전세난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거죠. 자, 근데 3월 이후에 전세대출 금리가 정말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 2월달 전세대출 금리 5%, 6% 나오다가 3월달 딱 들어서니까 인터넷은행 중심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3%가 됐고요. 5월달 들어서는 일반 금융권에서도 3% 후반의 전세대출 금리가 보편화가 됐습니다. 지금은요, 중반을 넘어서 초반도 가간혹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그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졌을 때 입주를 했던 단지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개포자이 프레전스 2022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었거든요. 자, 이 아파트 입주했을 때 그 전에는 전세 가격이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세가 9억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입주하고 나서 전세 가격이 더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안 떨어졌더라. 4월 이후에는요, 이 9억의 전세 가격이 갑자기 급등해서 12억 5천 이상에서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또한 오히려 매매 수요가 붙으면서 매매 가격도 같이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전세대출 금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이 낮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수요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올 1분기와 다른 상황이에요. 초고가 아파트부터 저가 아파트까지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더라 실소자들이 집을 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한 전세 수요도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증가했냐? 그 문제 많은 빌라까지도 전세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 전세 모두 다 대출금리 하락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역전세난이 난다고 무조건 집값이 급락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역전세난에 따른 매도 물량 난 못 견디고 팔아야겠다, 이게 어느 정도 될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2년 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렇게 고가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많을 것이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임대차 3법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이 70%가 넘기 때문이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것은 코로나19 때 전세가 급등 이전의 전세 계약에서 5% 이내로 증액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반전세로 계약한 비중이 또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차 떼고 포 떼고, 그래 실제 나는 역전세난을 두드려 맞아서 집을 팔아야 된다. 근데 팔기 이전에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나오면 다른 방안도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이죠? 대출을 받아서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매도 물량이 폭락을 이끌 만큼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역전세나 흐름인 건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매도 압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건 맞지만 그것이 완전 집값을 붕괴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게 현재 상황이더라. 오늘 이것을 정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PF 대출 부실 확대 가능성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 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이 한 129조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7조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이것이 하반기부터 고비다라는 이야기가 올 3월부터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높은 가격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브릿지론을 받았는데 이게 만기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다가오더라. 그래서 브릿지론 PF 대출 부실 확대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브릿지론 PF란 무엇이냐면요, 일반적으로 건설사가 자기 자금 갖다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확보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건설사 신용으로 높은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착공 전까지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받는 과정까지는 좀 위험 단계로 분류해서 이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잘 안 해주고요. 2금융권을 통해서 브릿지론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착공에 들어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이 브릿지론 PF 대출을 본 PF로 전환하게 돼요. 그럼 그 과정에서 금리가 크게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근데 이게 본 PF로 전환이 안 되는 사업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브릿지론 PF 대출을 해준 이 금융권이 죽어나갈 것이다. 이런 위기론이었습니다. 현재 이것도 진행 중이에요. 왜? 브릿지론 금리가 여전히 12에서 13% 정도가 되네? 그럼 시행사가 이거 못 버티거든요. 자, 근데 원래 PF 대출 부실 가능성은요, 분양 경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3월 달에 미분양 물량이 7만 호선에서 지금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거든요. 또한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지방과 다르게 지금 분양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과열 조짐이 나오고 있고 서울 인접 지역도요 분양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이제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이 PF 대출 부실 가능성이 크게 감소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지방은 위험하죠. 그래서 지방 미분양 물량에 따른 브릿지원 대출 위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수도권 집값 폭락으로 좀 연관시키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리스크, 금융 리스크는요 반드시 무엇을 같이 보셔야 되냐? 대응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정부는 이미 올해 1월 달부터 부실 PF 대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이고요. 또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돌리면서 이 위기 확산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미분양 물량에 따른 브릿지론, 이금융권의 대출 위기 가능성으로 수도권 집값 급락을 전망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위기설 9월 자영업자 대출 37조 6조 원이 만기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부실이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37조 원이 부실이 되면 정말로 큰 규모라서 위기가 확산되는 건 맞는데 일단은 이 대출은요. 코로나19 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 지원해줬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20만 건대로 지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 4월에 대출을 해주고 지금 총 5차례 정도 이를 연장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진행됐었고 그리고 상환 유예가 되는 것이 올해 9월에 있는데 이것이 10월 달부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해야 되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상환 유예를 해줬는데 10월 달부터 빚을 상환해야 되다 보니까 야 이거 대출 부실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금융권의 부실이 커지면 부동산 시장도 금융권의 대출 태도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그렇게 현실성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출 금액 자체도 크지가 않고요. 대부분 정책 대출을 통해서 지금 연장을 해주고 있어요. 연장을 해주면서 언젠가는 이것을 뭐 분할 상환 쪽으로 유도를 하겠지만 현재는 이것 문제로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시간 지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 하반기에 집값이 정말 급락하려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신호가 나와야 돼요.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거래량이 감소한다든가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든가 최악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다든가 또는 송파구나 강남 지역의 대단지 매머드급 단지에서 급락세가 아니면 하락세가 보인다든가 현재 그 중에서 단 하나도 적용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신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요. 실제 2022년은요 이런 4가지 5가지 신호가 동시에 쏟아지면서 1년 이후에 급락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반기 집값 급락을 이야기하기에는 그런 신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고 있고 내 집 마련 희망자분들께 그냥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5월 20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현 시점의 1주택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주택자들이 분양권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분양권 경제 이제 분양시장 경쟁률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 대안에 대해서 정리를 드리고요. 또한 갈아타려는 분들 현 시점의 전략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GTX 호재 추천 4개 단지를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투자금 1억 9천만 원으로 GTX 강남으로 바로 접근 가능한 역세권을 잡을 기회도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